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7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로버트 브라우닝. 네, 오늘도 하고 싶은 일, 오늘도 꼭 하고 있는 일 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S1, S4 블럭 그리고 그럼에도 부동산이다라는 얼티메이텀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그 상담 콜센터 1670에 4007번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사전 청약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인데요. 중소기업 그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특별 공급 안내문입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방송하기 전날 7월 4일날 그 상담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7월 6일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날 그러니까 사전청약 공고문이 일단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들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S1과 S4 블럭을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 KR로 들어가셔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궁금해하신 분들은 사전청약 상담 콜센터 1670에 4007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보시면 공급 대상에 고양 창릉과 그 다음에 고양 창릉 S1과 S4 블럭이 있는데 S1, S4 블럭 중에서 지금 사전청약 대상 호수가 나와 있어요. 이 호수를 보시고 본인들이 S1과 S4가 좋은 거는 59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혼재되어 있고 제가 감사스마일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S4 블럭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74 타입하고 84 타입이 S1에 비해가 좀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1000세대가 세대수가 좀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7월 15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제가 4차 창릉 작년 12월에 이제 공고문 나왔던 거 1월 달에 이제 4차 사전청약 들어갔던 그 공고문을 참고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역을 갖다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보시면 S1은 지금 배다리 테마파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가더라도 S1 블럭이 어딘지 지금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S4 블럭 같은 경우에는 매화쌈밥 뒤쪽에 부지예요. 지금 아직 부지 형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만 이케아라든지 호반 베르디움 5차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매화쌈밥 뒤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1 같은 경우에는 배다리 테마파크 맞은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리미리 S1과 S4 블럭에 공공분양을 갖다가 사전에 계획을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1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제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축상담과 등 관련해가지고 소식 하나를 또 전해드리면 집단대출을 지금 은행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제가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센텀가든 같은 경우에 안 해줄 일도 없다. 은행에서 그 집단대출 서로 해줄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 예상대로 입주하기 전에 집단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대출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청약을 안 하는 우를 갖다 범하지 않기를 다음번부터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아무튼 지축상담가든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축상담가든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S4 블럭과 S1 블럭을 갖다가 지금 청약을 갖다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정말 그 스마트 시티 더 나아가서 이제 메가시티로 앞으로 이제 더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GTX-A 창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크게 좌우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한국경제 그 예전 좀 기사인데 5월달 기사인데요. 환경닷컴 더 머니스트에서 창릉 신도시로 가중될 교통난 방화대교 개방하면 어떨까요? 감사 스마일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화대교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서울로 오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변북로라든지 그리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가양대교 그리고 이제 월드컵대교를 가게 되는데 이 방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수요에 맞춰가지고 도로나 교량을 신설하려면 엄청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 도로의 활용성을 갖다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방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민자 고속 사업 구간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중 일부로 신공항 하이웨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흥강매간 도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방화대교를 타고 가게 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정말 원흥역에서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진입니다. 우회전, 좌회전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 방화대교를 넘어가게 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자유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텐데 왜 안 했을까라고 제가 의구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중 일부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자 사업 구간이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신문 기사를 이 신문 기사에 이제 기자님께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가양대교라든지 성산대교 같은 경우 너무너무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이 방화대교를 갖다가 연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접속도를 갖다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차량의 그런 뭐 출퇴근 시간 혼잡을 갖다가 좀 낮출 수도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권율대로를 통해서 창릉 신도시 접근도 상당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엊그제 이야기 드렸던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에서 또 아니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또 이용하는 차량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신문기사를 조금 더 살펴드리면 강서구 방화동이나 김포공항으로 진출하게 하면 운영상 큰 불편 없이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방화동에서 방화대교 램프를 연결해서 운영할 경우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오는 차량을 1차로를 지정차로로 운영하게 되면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또 민자 유치 시설 사업이지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가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신공항 하위에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 또는 올림픽대로 연결 부분만 유료화하는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일대 교통 체증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공된 멋진 교량을 교통량이 거의 없는 인천공항고속도로로만 사용한다면 이건 국가적인 낭비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 신문기사 너무 좋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갖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게 되면 방화대교가 이 끝 쪽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방화대교가 이제 자유로라든지 또 이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기서 램프를 갖다 이렇게 연결을 갖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반대로 올림픽대로로 해가지고 방화대교를 연결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원흥강매간 도로로 이용해가지고 방화대교가 거의 진짜 인천국제공항 가는 그런 단일 도로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낭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현천 IC라든지 더 나아가서 덕은지구라든지 또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연결할 수 있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서 이제 광명 서울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이제 물론 현천 IC라든지 방화대교를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이런 램프를 갖다 먼저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교통량 체증의 해소도 좀 될 뿐만 아니라 한강과 그다음에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을 갖다가 조금 더 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각자가 한번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듯 하고요.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부동산 그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는 얼티메이터님의 그럼에도 부동산이다 관련해가지고 얼티메이텀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링크를 갖다 걸어드리겠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말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 부분에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얼티메이텀의 거꾸로 보는 경제 그럼에도 부동산이다. 주식과 코인 시장이 녹아내렸다. 3,300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장중 2,300을 깨고 2,200을 기록하기 이뤘고 코인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지금 상황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럼에도 부동산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주택 매매 가격 종합 전월 대비 증감률이 전국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지금처럼 주요 자산 상품인 주식과 코인 시장이 학살당하는 동안에도 전국 주택 가격은 올해 들어도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폭풍이 잠잠해진 뒤 주택을 정리하고 주식이나 코인을 사게 된다면 엄청나게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자산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을 시기에 잘 맞게 골랐다면 뚜렷한 상승분까지 가져갈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한 달간 강원과 전북의 경우는 0.5% 이상 상승했다. 연율로 환산시의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6%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반부에 있습니다. 여전히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흘러다니는 유동성과 주택시장에서 흘러다니는 유동성이 겹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만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지금 얼티메이터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와 무너진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만 놀던 자금이 쉽사리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에서 이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금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부동산에서 이제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집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특히나 주택시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상품을 발굴해내는지가 단기적으로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기에서는 자산 형성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투자의 선택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덧붙인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 무주택자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내가 1주택에서 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데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 집을 갖다 팔고 가는 것보다 그 집을 먼저 사고 내 집을 갖다 매도하는 것도 조금 싸게 매도하는 것도 왜냐하면 싸게 사서 싸게 매도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지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KB국민은행의 지역별 매매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들이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이 지금 1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서울과 경기는 지금 100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사 스마일이 전화를 무진장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좀 매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도 한 5통 이상씩 전화가 오는데 문득 1년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1년 전에는 반대였거든요. 살려고 했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이게 싹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가장 큰데 지금 인플레이션 하다 보니까 또 세계 경기라든지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던 금리를 오랫동안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7월이니까 6개월 정도 아니면 정말 좀 길게 본다고 하면 한 9개월 정도를 갖다가 보고 지금 매도를 갖다가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러지 않은 이상 한 9개월 정도만 좀 길게 본다고 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 본다면 9개월 정도를 좀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상황은 좀 달라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사람인지라 더 싸게 내 집을 갖다 더 싸게 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금리적인 부분도 또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창릉 3기 신도시가 공공 분양이 올해 이제 S1과 S4 그리고 이제 B5, S11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끝나고 나면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민간 분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무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 분양을 갖다가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물론 앞으로 들어오는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난관에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고 하면 한 10년, 짧게 본다고 하면 6, 7년을 갖다 생각하시고 길게 보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당장 처분하지 마시고 무주택으로 잊지 마시고 민간 분양을 갖다가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일부 전문가들, 유튜버분들보다 이 시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는 그 올 하반기 전세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금 현재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소폭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하시든 뭐 전세나 월세로 가시든 그런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GTX-A 창릉역 착공이 들어가거나 신분당수 사업부 연장이 예를 들어서 여타가 통과가 되거나 그런 시기가 올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처분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또 원활한다고 하면 그걸 팔고 주식이라든지 코인시장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자산시장이 투자하는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창릉 3기 신도시 S1과 S4 블럭은 7월 1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관련해가지고 7월 15일 전에 만약에 그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아침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